유시민 전 이사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을 겨냥해서 지지층의 온도가 싸늘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발언은 김어준 씨 발언과 맥락이 같아요. 김어준 씨가 또 대통령 지지를 안 오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했어요. 들어보시죠. 통상 정부 지지율이 빠지는 건 모든 정부 지지율은 빠집니다. 어느 시점부터. 가장 먼저 약지지층, 새롭게 유입된 가장 충성도가 낮은 외곽 지지층부터 빠지는 게 단계인데 그리고 코어 지지층은 마지막까지 버텨주고. 근데 지금 매우 생소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사건도 없는데 왜 코어 지지층이 빠지는 거지? 통째로 흔들리는 거지? 이런 성격의 하락은 지금까지 이 대통령의 방식인 성과를 보여주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과를 보여줘도 나의 성과, 우리의 성과로 감정이입하고 받아들인 사람 그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만약에 디커플링이 되잖아요. 이거 정말 용한 시로다. 세상 무서운 얘기를 다 했는데 김기표 의원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지지율 안 오른다. 디커플링 된다. 코어 지지층 다 빠진다. 지금 이 얘기 거듭하고 있잖아요. 요새 대통령 지지율이 예전과는 달리 좀 빠지면서 민주당 민주진영 내부에서 여러 논쟁이 있죠. 그런데 그 지지율이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잡는 측이 있습니다. 뭐냐면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가치와 신념을 체계를과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포함시키고 그러면 기존의 신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가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다 그것과 달리 계속해서 중도 보수적으로 확장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앞으로의 어떤 민주당이 나아갈 길에 대한 논쟁이 지금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어준 씨는 그 중에서도 확장보다는 사실 코어 지지층, 이른바 신념을 공유하는 지지층의 결집이 우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어준 씨 방송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위해서 조금 들어봤는데 어떤 취지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를 얘기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 민주당 지지층들은 조금 저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과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약간 신념 체계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라든가 소수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어떤 신념 체계가 굉장히 강한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신념 체계와 맞지 않은 사람들을 들일 때에 그 어떻게 융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 씨 생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일부 지지층들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여론조사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답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확장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측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뭐 대통령에 대해서 경고를 날린다거나 이건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중심에서 저는 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어준 씨는 거듭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도 그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얘기. 이거는 코어 지지층이 빠진 것이다. 문재인 지지층이 이재명 지지층이 된 거예요. 그냥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친문이 친명이 된 건데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문은 이제 필요 없고 이걸 류 이재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엄청난 오산이죠. 한 번 빠진 지지율은 코어 지지층이 빠지면 안 돌아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2년 후에 총선을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요? 대선은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고? 와, 니네 별거 아니야. 우리가 코야. 우리 없지 너네 어떻게 싸울래? 그 얘기 아니에요? 저게 대표적인 게 연상되는 게 이번에 평택을 보궐선거에서 김용남과 조국의 싸움의 연장선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조국이 바로 이른바 친노 친문의 적장자로 자기가 자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둘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둘 다 떨어졌고. 옆에서 김현정 의원 우리 돌직구 출신 애가 타서 막 애간장이 녹던데. 근데 그 친노 친문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 준 거라고 지금 김어준 방송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본래 친노 친문이 정통 코어가 있었는데 이들이 그냥 우리 이재명 지지해 준 거야. 니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까불어? 지금 이런 거거든요. 뉴 이재명 그거
쓸데없는 거야. 라는 식의 지금 저는 거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이야기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평택을 선거도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 거, 그다음에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빠지고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지는 거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히 여권 내의 진영 간의 갈등과 분열이 분명히 심화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앞두고 더욱더 심화될 것 같은데 과연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전통 586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코어층하고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른바 친명의 외연이 확장된 부분의 지지층들하고의 이 갈등 양상이 이번 전당대회 때 잘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그 갈등이 더욱더 커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갈지. 과거에도 민주당 내에 예전에 열린우리당 만들고 그럴 때는요. 결국 분당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지켜본 입장에서 너무 신나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위험성까지 보일 정도예요. 왜냐하면 김어준 씨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김기표 존경하는 김기표 의원님이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전당대회 앞두고 전운처럼 뭐 감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분은 제가 취재한 민주당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는데 김현 대변인 옛날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중전을 배출한 영의정이 예를 갖춰서 전하 아무리 전하의 권력이 하늘 위에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전하에게 뒷받침이 안 되면 전하가 어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다라는 비유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정확히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친문, 사실은 친노, 이전부터 민주당의 본류라고 하는 그 그룹들, 86세대 그 그룹들이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 지금 많은 의원분들로 또 계시고 또 주류 세력으로 계시는 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분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도 사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탕이 되는 세력 또한 그 가치 그룹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달 전에 그 유시민 작가가 언급한 그 ABC론이 결국에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핵심 프레임이자 키워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친명 그룹이 본인들이 곧 가치이자 이익 둘 다에 해당한다라는 본인들은 B가 아닌 C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숙제만 남겨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숙제를 완수하는 것이 녹록치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가오는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뭐 남의 당 입장에서는 참 관전 포인트가 분명해서 좀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 정부 지지율이 빠지는 건 모든 정부 지지율은 빠집니다. 어느 시점부터. 그때는 가장 먼저 약지지층, 새롭게 유입된 가장 충성도가 낮은 외곽 지지층부터 빠지는 게 단계인데 그리고 코어 지지층은 마지막까지 버텨주고. 근데 지금 매우 생소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사건도 없는데 왜 코어 지지층이 빠지는 거지? 통째로 흔들리는 거지?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마지막까지 코어가 버텨줬던 거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코어 지지층이 무너지면서 임기 내내 고생했거든요. 여론조사의 어느 지점에서 코어 지지층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1000샘플, 2000샘플의 코어 지지층이 보이나요? 전 보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약간 분석의 방식이 김어준 대표 방식인데 그게 보편적으로 보는 방식과는 아주 특이한 방식이라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어준 씨는 이번 주 내내 코어 지지층 얘기를 하면서요. 뭔가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우리 지지자들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현삼 부원장님, 김영진 의원도 이렇게 작은 샘플로 어떻게 코어가 보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어준 씨는 왜 자꾸 코어 지지층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 대표적인 스피커 아니겠습니까? 대형 스피커죠. 많은 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김어준 씨의 방송을 지금 청취를 하고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그런 의도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코어 지지층과 관련된 그런 이탈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번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하락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뭐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일부 이반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보수층이 결집한 그런 결과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중도 지지층들의 그런 이탈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코어 지지층이 이탈했다?
코어 지지층을 지금 분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분열하고 있다. 갈등과 분열, 그다음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에 대해서 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그런 수치를 가지고 말을 해야지만이 더욱더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뭔가 친노, 친문 그리고 친명을 구분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어준 씨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공개될 김어준 씨 방송이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시민 작가가 출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녹화 자리에 참석을 했던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좀 겨냥한 발언들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공개됐을 때 파장이 있을 거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논란이 좀 될 것 같으니까 김어준 씨조차도 이거 좀 편집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목격을 하고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시민 작가는 그냥 내보내달라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뭐 매주 한 번씩 출연하기로 했다면서요. 그 한 이유는 결국은 하기 위해서 장을 깔아준 거 아닌가요? 김어준 씨가? 자기가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유시민 씨를 통해서 하겠다는 의도인데 뭐 거기 또 편집을 해요? 예. 다 뭐 아는 이야기들인데 그게 뭐 숨겨지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 ABC론을 처음부터 주장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여권 내부의 어떤 이 지지층들이 다르다. 우리하고 당신하고 다르다. 즉 친노 친문과 이재명은 달라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치기를 했던 주도적인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유시민 씨의 어떤 정치 등장, 이분이 원래 정치 평론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등장하면서 늘 하여튼 이 분열과 갈등의 요소를 제공한다는 거. 그건 뭐냐면 결국은 갈라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작용들이 아마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타날 텐데 옛날에 그런 뭐 속설들이 있었어요. 3명의 대통령이 있다. 여의도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 충정로는 김어준 씨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묘하게 보면 대통령 한 명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게 국정에 올라가는데 이런 이야기 자체도 사실은 격이 안 맞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김어준 씨가 연일 3차례에 걸쳐서 코어 지지층이 붕괴되고 있다. 실적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대통령의 실적이 왜 안 중요한가요? 그럼 대통령은 무조건 코어 지지층들의 것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은 누구의 진영의 대표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대표고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위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죠. 그 사람의 지지를 받든 안 받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한편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FTA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라크 파병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 환경을 좋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에 이 항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군사 항구를. 다 그런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지지층이 반대하지만 이뤄냈던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뭡니까? 당신들 그냥 우리 지지층 따라서 해. 이런 것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기 지지층들의 그냥 대통령이지 이게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코어 지지층들이 뭐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 정말 어떻게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성과 낸다고 지지율이 올라갈 게 아니다. 코어 지지층을 살펴야 된다. 이게 김어준 씨 논리인데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